네, 안녕하세요. 오늘 큐샵 AI로 아파트 분양 사이트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게 될 CX 매니저 토비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는 이 큐샵 AI를 사용해서 사이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사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채팅 버튼 클릭하시면은 채팅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겨주신 질문들은 진행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교육이 끝난 다음에 있는 Q&A 시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큐샵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큐샵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 보이는 이 프롬프터 입력하는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의 정보 그리고 내용 아니면 간단한 키워드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장황하게 쓰시는 것보다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신축 아파트 분양 랜딩 페이지 정도로 입력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AI가 해당 프롬프트를 읽고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부동산 분양 사이트이기 때문에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분양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나 신청을 받는 목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클릭하게 될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트의 이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분양 홍보 사이트의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임의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는 사이트의 주된 컬러, 이제 브랜드 색상이라고 하는 색상 값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AI가 추천해준 이 색상을 선택해도 되고 직접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색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밝은 색으로 가게 된다면 완성된 사이트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AI가 추천해주는 색상 혹은 너무 밝지 않은 조금 어두운 계열의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이제 페이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부동산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5개로 확정되어서 생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후에 에디터를 통해서 언제든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선택되는 과정은 이미지의 스타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미지 스타일은 사진 스타일,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애니메이션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홍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이미지 혹은 이 사진 형태로 된 평형 이미지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저는 사진 스타일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AI와 대화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눠놨던 이 대화들을 AI가 정리해서 먼저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쓰고 어떤 색상을 선택을 했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거고요. 아래에는 5개의 페이지가 생성되는데 각 페이지의 메뉴 이름 그리고 페이지의 메뉴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새로운 결과값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구상 후 선택은 지금 제가 다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큰 틀을 만들고 진행한다. 그리고 AI에게 맡긴다는 것은 바로 AI가 생성을 완료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완성이 될 건지 예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구성 선택하기를 통해서 각각의 섹션 그리고 섹션을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거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섹션 템플릿을 선택해서 내용을 바꾼다든지 하는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또한 에디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섹션을 바꾼다든지 디자인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이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사이트 생성하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 공유는 안 될 수 있는데 얼럿이 뜨면서 100크레딧, 여러분들 계정에 있는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일정 시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이트 생성이 될 텐데요. 자, 제가 완성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I로 바로 만들기를 한다면 아까 보셨던 생성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 일정 시간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적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들을 눌러서 각 페이지 구성,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스타일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스타일 수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이트에 적용될 폰트, 버튼의 모양 눌러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되죠. 그리고 이미지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에디터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고 바로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게시하기를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짧고 간단하게 완성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큰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다시 에디터로 넘어가서 디자인 수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큐샵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마이 사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마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사이트에 생성된 사이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에디터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에디터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에디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 완성된 사이트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본격적으로 수정하기에 앞서서 이 에디터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 요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희 큐샵의 에디터는 이 섹션이라는 것 위에 이런 버튼, 이미지 혹은 텍스트 같은 것들을 얹어서 디자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섹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버튼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블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에디터 왼쪽 위에 보시면 구조 패널이라고 부르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트에 생성될 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레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페이지 안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면은 이 길다란 막대기 같은 곳에 추가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차후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수정을 하실 때 섹션을 추가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요소들을 추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은 속성 패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거나 배경의 색상, 여백, 라운드 등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제가 수정을 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이제 로고를 먼저 바꿔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부동산 분양을 하시는 그 브랜드에 따라서 로고가 각각 가지고 계신 로고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로고를 선택해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로고는 이미지로 되어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블록들은 전체적으로 여기 상세 설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 자, 상세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전에 이미지 블록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이미지 상세 설정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PC에 있는 이미지를 직접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이 이미지 업로드 화면은 따로 공유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를 하게 되면 등록된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미지 보관함이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디자인할 때 사용한 이미지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뭐 갤러리, 슬라이더,
또는 섹션 배경과 같이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미지 보관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추가해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져 있는 이미지 보관함에서 바로 빠르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은 여기 있는 이미지 채우기라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로고 좌우에 블록 여백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중앙을 기준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여백이 가득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백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지금 로고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 요소를 쓰실 때는 적정한 크기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채우기를 통해서 잘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가시면서 이 기능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버튼을 한번 설정해 볼 건데요. 왼쪽에는 관심 고객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된 버튼이 있어요. 자, 이 관심 고객 등록이라는 것은 이따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페이지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입력 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 버튼인데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또 상세 설정을 통해서 그곳으로 아래에 있는 관심 고객 등록이라는 입력 폼으로 이동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클릭 이벤트, 내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곳인데, 자, 여기 보시면 내부 링크 연결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홈페이지에서 어떤 섹션으로 이동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섹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섹션으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조 패널의 레이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레이어에서 이 섹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 섹션이 있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조금 더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섹션의 상세 설정, 이름 변경하기를 통해서 섹션의 이름을 바꿔줄 건데, 보다 쉽게 이 섹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곳에서 바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고객 등록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면 아까 올라가서 있었던 이 버튼에서 똑같이 제가 클릭 이벤트를 다시 설정해 볼 거예요. 내부 링크 연결, 홈페이지, 그리고 섹션은 아래로 내려보시면 방금 바꾼 관심 고객 등록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편하게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심 고객 등록을 선택하게 되면 실제 사이트에서 제가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게시하기를 하고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 사이트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이 관심 고객 등록이 있는 입력 폼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쪽에 이 전화번호가 있는 버튼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클릭 이벤트라는 것을 통해서 쭉 내려보시면 전화 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걸기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것은 전화 걸기라는 것 자체가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PC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P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튼은 여기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본 상태 그리고 마우스 오버 상태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 오버가 뭐냐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렸을 때 바뀌는 색깔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버튼 배경에 흰색으로 0%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경과 버튼 색깔이 똑같으면 가려져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유의하셔서 색깔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기본 상태와 마우스 오버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버튼 디자인을 바꿔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 본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있었던 곳은 헤더라는 영역으로 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보신 것과 같은 로고, 페이지 메뉴, 필요에 의해서는 로고인과 같은 기능이 보여지는 항목이었다면,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각 페이지에 있는 주제에 맞는 컨텐츠를 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정보들을 담고 있을 거고, 방문 예약 혹은 세대 타입, 평형 같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형 안내를 담고 있는, 평형 안내가 주제이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를 담고 있는 페이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섹션이라는 것, 이 본문 섹션이라는 것은 각 페이지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섹션이라는 것 위에 텍스트, 이미지들이 자리 잡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클릭을 하면 여기는 섹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곳은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경 자체가 섹션 배경으로도 넣을 수 있고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은 이미지 블록으로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직접 제가 만들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디어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되었는데 저희는 이 이미지를 배경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록의 왼쪽을 늘리고 또 오른쪽도 늘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자리 잡도록 크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설정에 보시게 되면 오버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를 40% 정도 제가 주게 되면 이미지가 살짝 어둡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로고에서 채우기 한번 말씀드렸죠. 로고 같은 경우에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중앙을 기준으로 확대가 되면서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 이 배경에 적용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채우기를 하게 될 경우 지금 가득 차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채우기를 풀면 이 좌우에 여백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으로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가능하면 채우기를 꼭 쓰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자, 텍스트 추가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기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을 기재하고 나면 텍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상세 설정 또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를 상세 설정할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색상을 변경하거나 배경 색상을 넣거나 아니면 기울기 등 이런 설정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텍스트 에디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블록의 크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블록의 크기가 가로가 22칸으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로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지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작아지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담아야 될 글자보다 블록이 작으면 자연스럽게 줄바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텍스트의 내용이 있다면 이거를 한 줄로 쓸지 두 줄로 쓸지에 따라서 블록의 크기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큐샵에 있는 블록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컨트롤 C, 컨트롤 V 단축키를 통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
이 설정들, 이 텍스트의 설정이라든지 버튼의 설정 같은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 한다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작업을 하지 마시고 복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넣고 버튼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와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앞서서 지금은 배경에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섹션 자체에 배경을 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미지를 제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섹션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섹션이라고 되어 있고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배경에 색상을 넣거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미지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미지 보관함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미지 때 넣었던 그 이미지 블록에 넣었던 이미지가 그대로 이 이미지 보관함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불러오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되면 섹션 배경에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경 전체에 차지하기 때문에 따로 채우기라는 것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 오버레이를 통해서 40% 주게 되면 어둡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미지를 넣거나 혹은 배경에 이미지를 직접 적용하거나 블록을 쓰거나 섹션 배경을 쓰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과정에서 더 편한 방법, 더 나은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대부분이 동일하게 섹션과 텍스트,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도 깔끔하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수정해 나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평형 안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위아래로 조금 연하게 이 회색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을 때도 이 여백이 잘 보이지 않는데, 클릭을 했을 때 이 평형 안내는 이 초록색 섹션을 확인할 수 있는 초록색 테두리 위아래로 이 여백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회색 여백 테두리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테두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속성 패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섹션이라든지 블록을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두리가 없다면 위아래 여백이 이렇게 없으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테두리가 조금 들어간다면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섹션과 섹션을 구분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성 패널은 섹션뿐만 아니라 블록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블록에 여백을 넣게 된다면 이렇게 블록 안에 위아래 상하에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서 블록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조금 작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라운딩 처리를 해서 조금 둥글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블록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만약에 제가 똑같은 크기의 블록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이 블록의 라운딩을 100%까지 한다면 블록을 원형으로 변경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좀 다채로운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똑같이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미지,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텍스트 에디터라는 것을 통해서 색상을 바꾸거나 배경색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텍스트 에디터를 보게 되면 배경색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배경색은 어디서 왔냐? 오른쪽에 이 속성 패널에 있는 블록의 배경색을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텍스트 에디터 자체에 배경색을 넣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드래그한 이 영역, 텍스트가 들어간 영역 뒤에 배경색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록 자체에 배경색을 넣게 되면 지금 이 크기,
블록을 차지하는 이 크기 전체의 배경 색상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속성 패널이라는 곳은 여기 고급을 눌러보시면 애니메이션 설정, 그리고 클릭 이벤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블록에서 버튼 블록에서 보셨던 클릭 이벤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텍스트 에디터도 이 자체에 링크를 넣어서 링크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링크 이동을 넣게 되면 이 글자 자체를 클릭했을 때 페이지를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고급을 통해서 클릭 이벤트를 넣게 되면 링크 이동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전화 걸기 또는 내부 링크 연결 등 좀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 클릭 이벤트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릭 이벤트 사용을 조금 더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애니메이션 사용을 통해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록이 슬라이드가 된다든지 페이드인이 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해서 좀 다양한 디자인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입력폼 블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입력폼 블록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금 이 버튼 폼을 눌러보게 되면, 처음에 입력폼을 추가하게 되면 입력폼이 생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해 달라 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세 설정을 눌러서 입력폼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만들어져 있는 입력폼을 연동해서 똑같이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연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옆에 있는 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생성되어 있는 입력폼을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추가를 하게 됐을 때 빈 입력폼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력폼에서 이름을 넣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입력폼을 만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심 고객 등록 이라고 입력폼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 입력폼은 관심 고객 등록이라는 새로운 입력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입력폼은 구성이라는 곳을 통해서 필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받고 싶은지 각각의 정보를 받는 방법, 날짜를 받게 되면 날짜, 시간 등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쓰지 않는 입력폼은 제거를 해서 삭제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입력폼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정보를 받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입력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폼이고 위에는 텍스트죠. 그리고 여기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 섹션 위에 무엇을 얻는다, 텍스트를 얻는다, 블록을 얻는다, 버튼을 얻는다, 이런 방식으로도 디자인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도형 위에 텍스트를 얹고 그리고 폼을 얻는 방법으로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위쪽에서도 이미지 위에 텍스트와 버튼을 얹은 것처럼 블록과 블록을 겹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시 사이트가 있다면 단순하게 버튼만으로 구현이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도형 위에 텍스트를 얻는 방법 등으로 좀 응용해서도 다채롭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가장 아래에 있는 푸터라는 것도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푸터라는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헤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헤더는 사이트 맨 위에 고정이 돼서 모든 페이지에 다 보인다 였다면, 이 푸터 같은 경우는 사이트 가장 아래 고정이 되어서 모든 페이지에 다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헤더와 같은 경우는 보셨던 것처럼 로고, 페이지 메뉴 혹은 로그인 기능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푸터는 사업자 정보 아니면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는 항목, 필요에 의해서는 이용 약관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서 보셨던 것 같이 텍스트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AI로 만든 내용을 수정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바일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모바일 수정은 왼쪽 위에 있는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모바일 수정을 위한 모바일 에디터로 전환이 됩니다. 큐샵은 반응형이기 때문에 PC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모바일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PC랑 모바일, 브라우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블록의 위치가 조금 흐트러진다든지 텍스트 줄바꿈이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지금 보시는 모바일 에디터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2차 수정을 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헤더부터 볼게요. 헤더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숨김 처리된 컨텐츠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PC에서는 보이는데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도록 숨겨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왼쪽에 관심 고객 등록이라고 버튼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심 고객 등록이라는 PC에 있었던 버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숨기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시 숨겨져서 PC에는 안 보이고, 아니죠, PC에는 보이고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추가가 되면서 늘어난 이 섹션은 다시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다시 좁혀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아래 섹션도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모바일 기기이기 때문에 가로보다 세로가 길어서 조금 길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가 담겨져 있는 화면이 너무 길게, 불필요하게 길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블록을 선택해서 위치를 이동해 주시고,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높낮이 조절 버튼을 통해서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높이가 조절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이 섹션은 높이 조절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이게 왜 안 되고 있냐면, 자, 아래랑 비교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이 블록들도 배치를 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면서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위에랑 아래랑 무슨 차이냐면, 아래는 아까 앞서서 저희가 섹션 배경에 이미지를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섹션이라서 드래그를 해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는 섹션 위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섹션을 조절하기 이전에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 높이를 먼저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 크기만큼 높이를 줄여주시면 아래와 똑같이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시면서 모바일에서 높이 조절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좀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이 블록의 위치를 수정하고 섹션 높이를 조절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것들은 PC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텍스트의 색깔을 바꾼다던가, 혹은 이 섹션의 배경을 바꾼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설정이 바뀌거나 혹은 디자인 자체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PC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PC에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보셨던 여기 위에, 여기 보였던 것처럼, 여기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숨김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블록을 숨겨서 모바일에만 보이도록 다시 디자인을 하거나, 혹은 섹션 자체를 숨겨서 여기 디바이스 숨기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모바일 숨기기를 하시면 모바일에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PC에서는 보이는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새롭게 바꾼 이 배경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모바일에서만 보일 거다 라고 하신다면 위에 있는 섹션을 숨겨야겠죠. 모바일에서 숨기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아래에 있는 섹션이 이제 PC에서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섹션을 더보기 디바이스 숨기기를 통해서 PC에서 숨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PC로 들어왔을 때는 이 배경이 있는 섹션을 보게 될 거고요. 모바일에서는 지금 이 배경이 있는 섹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PC랑 모바일 디자인을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숨김 기능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쉽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제가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을 모두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요.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신 Q&A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질문이 한 화면에서 이 평형 정보를 볼 수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한 화면에서 본다라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되어 있고 따로 이렇게 페이지에서 스크롤이 되면서 이 평형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한 화면에서 보인다라는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탭 섹션을 활용하면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섹션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탭 섹션이 있는데 탭 섹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탭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각각의 탭을 이동하면서 한 위치에서 내용이 보여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디자인을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탭에는 이 132 평형 이미지를 넣고요. 두 번째 탭에는 162 평형의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에는 194 평형의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 평형별로 이미지를 넣었다면 탭을 이동할 때마다 각각의 내용이 보여지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섹션도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상세 설정 또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탭 섹션의 설정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성 항목을 통해서 여기 섹션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거는 132 평형. 저걸 평형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162 평형. 그리고 세 번째는 194 평형으로 수정을 해볼게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이 탭의 이름이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디자인 항목을 통해서 색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정렬 기준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탭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 탭에 담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확인해 볼게요. 자, 한 페이지에서 할 수가 없냐? 라고 해주셨는데, 흔히 원페이지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제가 이 5페이지로 이 컨텐츠들이 나눠져 있지만 이 홈페이지라는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클릭을 했을 때 특정 위치로 이동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이 관심 고객 등록, 제가 내부 링크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홈페이지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페이지 메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버튼을 써주셔야 합니다. 버튼을 각각 써주셔서 이 버튼마다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똑같이 내부 링크 연결, 홈페이지,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관심 고객 등록, 여기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관심 고객 등록으로 이동이 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메뉴처럼 쓰시는 거예요. 1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사업 정보가 보이고, 2번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입지 환경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버튼에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클릭 이벤트를 내부 링크 연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원페이지 구성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사이트 주소 변경 방법을 물어봐 주셨는데, 자,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는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마이 사이트에서도 넘어갈 수가 있고, 여기 더보기 이 큐샵 메뉴를 눌러서 관리자 페이지 바로 가기를 해주시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상점 설정 그리고 도메인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든 이 AI로 만든 사이트는 주소가 임의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URL 변경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시는 이름, 이 큐샵.ai라는 거 앞에 들어갈 이름을 입력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 도메인은 15일마다 한 번씩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하시기 전에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co.kr 같은 이런 커스텀 도메인을 쓰신다면 외부에서 그 외부 도메인 구입 업체에서 별도로 구매를 하신 다음에 큐샵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폼 제출 후에 뭐 문자로 받을 수 없냐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자, 입력 폼은 제출이 되면 여기 운영관리의 콘텐츠 그리고 입력 폼 관리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뭐 지금 AI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만든 관심 고객 등록이라는 폼이 있죠. 접수가 되면 이곳으로 접수가 돼서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선택해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삭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정보 데이터들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삭제를 하시기 전에 복구가 안 된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접수가 된 폼은 메일이나 문자 혹은 알림톡을 통해서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메시지에 발신 기본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메일 설정을 사용함 체크를 하시고 메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문자나 알림톡 설정은 이쪽에서 사용함 체크를 해주신 다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 가이드 상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가이드 클릭하시면 설정 방법 가이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가이드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게 알림이 오는 거지 알림 안에 내용이 보인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폼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 이름, 연락처 그리고 내용을 남겨서 보내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폼이 제출되었다라는 알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 전체를 받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큐샵 기능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제피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제피어라는 기능 또한 저희가 이 가이드 안에 여기 디자인 쪽 안에 여기 보시면 추가 패널에 폼 쪽에 여기 보시면 제출 정보, 제피어 연동하기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조금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문자 수 확인. 이것도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분양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저희 큐샵 기능으로는 이 방문자 수라든지,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관리자 페이지에 성장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전환 추적을 걸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큐샵뿐만 아니라 스마트 로그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트만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 파워링크나 검색 광고, 흔히 키워드 광고라고 얘기하는 이런 광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 랜덤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가 아니라 누군가 무엇을 검색했을 때
보여지는 키워드 광고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런 광고들은 기본적으로 부정 클릭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스마트 로거라는 서비스는 이런 부정 클릭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부정 클릭을 한 대상이 누구인지, IP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문자 수, 그리고 어떤 경로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파워링크 광고, 뭐 구글 광고라든지 카카오 광고 이런 것들을 쓰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정 클릭이 조금 걱정되신다 라고 하신다면, 이 스마트 로그 기능 저희 2주 무료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마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입력폼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런 문자 상담을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사용자가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문자가 바로 전송되는, 이 방문하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으로 뭐 방문 요청을 남겼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들 그리고 주신 Q&A들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교육은 저희가 좀 편집을 거쳐서 유튜브로 또 업로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확인을 해주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다면 저희 큐샵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실시간 채팅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시간 진행이 됐는데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다가 조금 더 안내를 드리거나 차후에 어떤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지도 많이 남겨주시면 관련한 콘텐츠도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큐샵 이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교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종료하겠습니다.